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치킨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어떤 치킨을 하세요? 저희 블로만 숯불 바베큐. 체인 블로만? 본사에. 네네. 블로만 숯불 네. 바베큐. 네네. 그러면 앞에 블로만 한다는 뜻인가요? 네네. 블로만 굽는다 그래서 블로만 네. 바베큐예요. 아, 숯불 바베큐. 네네. 뭐 좀 다른가요? 다르죠. 왜냐면 이제 다른 일반 타 브랜드 치킨들은 네. 뭐 기름에 튀기거나 뭐 이렇잖아요. 기름에 튀기거나 또 오븐 같은 데다 오븐에 구워서나 굽거나. 네,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숯불로만 굽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다르죠. 숯불로 구우면 숯불 위에다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굽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름이 싹 빠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름이 빠지면 좀 담백한 맛이 더 강한가요? 담백하고 또 육질이 굉장히 네. 부드러워요. 맞습니까? 네, 아니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네. 즐겨 먹는 치킨이 숯불 치킨이거든요. 네. 아, 튀기지 않으니까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요. 네네. 또 맥주랑 같이 해도 맛이 더 네네. 좋고 그래서 숯불을 되게 좋아해요. 그게 다이어트란 말하고 맥주란 말하고는 아주 상반된 단어인데. 그래도 뭔가 기름이 튀기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좀 위안을 삼는 거죠. 혹시 갖고 오셨어요 오늘? 네. 좀 주실래요? 네. 구경해보고 일단. 요거는 이제 기름에 튀긴 후라이드. 기름에 튀긴 거. 네네. 튀긴 일반적인 일반. 네네. 네. 저희 이거는 요게 이게 이제 숯불. 숯불로 구워서 이제 한 매콤한 맛. 네. 저는 숯불로 구운 걸 먹겠습니다. 어떻게 아유.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이걸 네. 같이 들어야 될 것 네. 같은데. 매콤한 맛. 네네. 이거는 맛이 똑같을 거고. 네네. 그러면 이거는 난 아침도 많이 먹었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기름 냄새 전혀 없네요. 네네. 그럼 원래 처음부터 이런 치킨을 하셨었어요? 처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치킨 쪽으로 하지 않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생닭을 많이 이제 체인점에다 납품을 조금 했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네네. 그러면 혼자서 생닭을 지금 뭐 하림이나 이런 것처럼 하림에서 받아서 납품을 하느냐? 네네네네. 그런 거를 좀 하다가 예. 이제 이렇게 체인을 예.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맨 처음에는 음. 후라이드 쪽 그런 체인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라이드면 이렇게 기름에 튀기는 거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지금 모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이어트 뭐 이런 걸 굉장히 건강에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바베큐 쪽으로 이제 저희가 하게 된 바베큐 거죠. 쪽으로? 네네. 원래 전업주부였었다면서요? 네, 초창기 전업주부였었죠 처음에는. 네네. 원래 남편분이 하시던 일을 돕다가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네네네. 합류가 됐다고 들었는데 네네. 마치 처음부터 사업을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이제 처음에 저희 네. 이제 남편이 했을 때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네네네. 처음부터 같이 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남들과 다른 걸 찾아낸 거네요. 네네. 쉽게 차별을. 말하면. 네, 그렇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사업이나 장사나 네.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차별화인 것 같습니다. 답을 드렸지 벌써. 네. 네, 실제로 차별화가 네. 성공할 수 있는 요소인데 그 요소를 갖추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타 브랜드하고 차별화가 된 게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게 이제 다른 이제 브랜드는 치킨을 그냥 생닭으로 염지하신 걸 갖다 기름에 파우더 묻혀서 튀겨내는 그런 원리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저희는 이 생닭을 한 방에다가 이제 그 숙성을 시켜요. 한 방에다가 네, 한약재를 집어넣고 네. 초벌이라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닭이 갖고 있는 노폐물이라든가 또 향, 특유의 향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차별을 시킨 거고요. 또 소스도 또 수십 가지 소스 재료가 들어가요. 그것도 또 천연 그 재료를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매콤한 맛이 없었어요. 치킨에. 그 당시라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94년도. 94년도? 네네네네.
94년도만 제가 여기 입사했을 텐데. 저는 초등학교를 네, 다니고 있던 네. 시절인데요. 그때는 이제 다 이렇게 후라이드 쪽에는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숯불로 구워서 매콤한 맛을 내는 그런 치킨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붐을 일으켰었죠. 아,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그래서 그때는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랬죠. 네. 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게를 냈어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네. 저는 직접 이제 매장을 운영하지는 않았고요. 음. 처음부터 이거를 체인 쪽으로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숯불로 바베큐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장에 가보면 그 옛날에는 이 숯불이요, 그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동네 시장마다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접하게 돼서 아 이거를 체인화를 하면 어떨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단점이 네. 양념을 묻혀서 숯불에다 구우니까 막 타잖아요 양념이.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 이런 거를 보완해가지고 그분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소스를 만들어서 저희는 이제 체인화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보는 눈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이, 네. 과찬이시고요. 네. 그렇게 시장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탁 발굴을 해내는 게 굉장하잖아요. 저희는 그 상호를 만들 때도 음. 뭐를 할까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옛날에 이제 그 프라이드를 했을 때 블로리아라는 상호를 저희가 그때 이제 있었었어요. 예,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블로만 취급하니까 간단하게 아 블로만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듯이 그 아이디어가 뭐 그냥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부 그 아이디어가 창출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시장에 가보고 남들은 그냥 사 먹기 네네. 바쁜데 네. 그걸 사업화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예. 그러면 이걸 갖고 와서 나름대로 내 거로 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보는 것까지 끝나는 거고 여러 곳을 이제 구경한 다음에 그것을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은 좀 얼마나 걸렸어요?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닭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끊임없이 이제 제품을 시식하고 연구하는 기간이 한 1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1년이요? 네네. 우와. 우리가 이제 94년서부터 연구를 했다가 이게 이제 체인을 처음 1호점을 오픈한 게 97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94년에서 97년이면 네네. 3년인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한 1년 정도고 94년서부터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때 네, 이제 생닭을 꾸준히, 납품을 네네. 해가면서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를 많이 생각을 했냐면 이 프라이드 쪽은 어느 생닭이든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우리만이 가져가는 노하우가 정말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약재를 이제 그 닭하고 궁합이 맞는 한약재를 이용을 해서 어떤 한약재? 비밀이에요? 아니요 이제 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뭐 환기라든가 환기, 계피라든가 계피. 또 팔각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네 팔각향 팔각향. 네, 아, 그 모양이 어렵다. 8가지 이렇게 네. 이렇게 8가지 이렇게 가공이 쳤었어요. 네, 네. 그래서 팔각향이라고 하거든요. 팔각향. 네, 네. 네, 네. 그게 이제 그 닭이 갖고 있는 잡냄새를 많이 없애줘요. 그걸 이제 물에다 넣고. 네, 네, 이렇게. 네, 네. 그럼 한약재에다가 숙성을 얼마나 시켜요? 그거는 이제 저희 회사만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 한약 하루? 이틀?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제 뭐 분으로 따지는 건데요. 네. 사실 이제 그거를 몇 분을 넣느냐, 그거를 연구한 게 1년 정도 걸린 거예요. 공개하기가 우와. 쉽지 않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 시간은 저희가 공개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왜냐면 거기다가 몇 분을 넣고 얼마를 건졌을 때 그게 다 달라요. 그럴 거라고 네네. 생각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연구를 엄청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워요? 숙성을 시켜서 네네, 이제 그렇죠. 구워요? 어디다 구워요? 숯불에다 굽는데 그냥 굽는 게 아니라 일반 이렇게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르잖아요. 그냥 칼로 이렇게 절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저희는 포를 떠요. 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옆으로. 네 옆으로 그 예, 닭 예. 그 탈결에 이렇게 결에 의해서 포를 예. 뜨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맛있고 그다음에 이제 뼈도 발라낼 필요도 없이 예, 아주 편하게 드실 수가 있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편하게 드실 수가 네, 있어요. 뼈가 없더라고요. 네네. 네. 이게 포를 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다른 브랜드가 하지 않는 저희만의 그 노하우죠. 이제
개발을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예. 저희가 네. 이제 맨 처음에 1호점을 낼 때 그분이 이제 이렇게 후라이드 치킨 체인점을 그분이라면 하신 이제 직접 1호점을 낸 게 아니고 아니, 예. 그 우와. 이제 체인을 문의가 들어왔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들어오실 때 후라이드 이 체인점을 하려고 오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때 막 이거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네. 그때 막 그 주변 분들이 이거 이제 매일 와서 시식을 하셨을 당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이거보다는 이게 비전이 있으니까 기다려라. 근데 진짜 그분이 기다려 주셨어요. 한 6개월 정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같이 진짜 우리랑 1호점 체인점 사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랑 같이 움직이시면서 저희를 믿어주시고 따라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성공하게 된 케이스도 그렇게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니 1호점도 한 번도 내보지 않았는데도 네네. 그럼 지금 몇 개나 돼요? 지금 전국에 약 400여 개 되죠. 400여 개요? 네네. 1호점 한 번도 내보지도 않았는데 네네. 특이하십니다. 굉장히 특이하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닭을 많이 달아봤으니까 네. 손님에 대한 접대나 이런 거는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요. 저는 그것도 저기 이제 체인점 1호점이 됐든 400호점이 됐든 오픈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꼭 갑니다. 예, 정말 특별한 일 없는 이상에는 꼭 참석을 해요. 가서 하는데 지금의 이제 직원들이 많으니까 직원들이 다 가서 뭐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뵙기는 굉장히 수수하게 다녀서 그런지 네.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안 믿기더라고요. 근데 예,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직원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2명, 3명 뭐 2명, 이렇게 3명. 네, 네. 그렇게 있었을 때는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튀기는 거서부터 뭐 서빙하는 거, 설거지를 하는 거. 그러다 하다 보니까 체인점 사장님들께서 아 저렇게 그 나름대로 그래도 뭐 회사의 CEO인데 뭐 설거지를 저 사람이 하겠는가, 저 사람이 닭을 튀기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픈을 하면은 이제 보통 한 2시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행사를. 그럼 보통 끝나면 한 새벽 2시쯤 돼요. 저희들은 보통 잘 모릅니다. 네. 그러면 진짜 그 늦은 시간까지 설거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튀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빙서부터 다 그거를 저는 다 해드렸어요. 매일같이. 그때는 이제 왜냐면은 초창기 때는 막 저로 인해서 간판이 올라가는 거를 너무너무 막 그 뭐랄까 막 흥분이 됐었어. 아, 나로 인해서 이렇게 체인점 간판이 하나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주시니까 체인점 사장님들께서 저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이제 신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초창기 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하시는 분이 돼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이 저를 이제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근데 제가 놀러 가면은 이게 세다 사장인지 직계 가족인지 잘 모르세요. 구분이 안 돼가지고 또 나도 이제 가면은 막 냉장고도 열고 뭐 반찬 있으면 막 꺼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털털하게 예, 그렇게 지내요. 그러시다가 이제 저희 이제 체인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또 이제 다른 일에 이제 종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전화가 오세요. 나 다시 블로만을 하고 싶다. 그리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연어라고 별명을 이렇게 붙여드리는데, 네, 연어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래에 와서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아, 그래도 나는 우리 체인점 사장님들한테 나름 인정은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뿌듯하죠. 근데 정말, 네. 뭐 성공의 요소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치킨 시장은 네. 정말 레드오션 중에서도 네. 앞에 뭐 헤비 레드오션 뭐 이렇게 붙어야 될 정도로 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시장에서 이렇게 성공을 시켜낸다는 것은 네. 나만의 특별한 비결, 뭐 제품에 대한 나만의 고유한 맛도 있겠지만 지금 하시는 네. 스스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그들과 더불어 일한다는 게 아마 두 번째 성공 요소가 아닐까. 아니 어렵진 않았었어요? 뭐 어려운 위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이제
어려웠던 게 이런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를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저 혼자 고민을 해야 되고 저 혼자 결정을 내려야 되고 저 혼자 모든 거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음식서부터 또 상권 조사하는 거서부터 관리하는 거서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었고 뭐 오픈을 하다 보면 전기가 누전이 돼서 막 불도 나가고 또 막 닭이 덜 익어서 이제 교육은 제대로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닭이 덜 익어서 다시 빠꾸 들어오는 상황도 있었고 진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체인 점주님들이 진짜 저를 동생같이 언니같이 누나같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체인점 사장님들하고 굉장히 저는 이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진짜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꼭 연락을 주셔서 꼭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사업의 어떤 위기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요. 네, 저는 거의 이렇게 뭐 막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거나 갑자기 툭 떨어지거나 이런 거가 없이 그냥 평탄하니 나름대로 위기가 있었다라면 그 AI가 처음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을 당시 그 당시에는 모든 분들이 AI가 뭔지 잘 몰랐을 때였었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AI에 걸린 모든 닭이 다 거기에 걸렸다고들 생각을 하셨는지 많이 소비가 그냥 막 현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난 게 아니라 근 막 한 달 이상 갔었을 때가 있었어요. 초창기 때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보편화적으로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워가지고요. 정말 그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적자를 면치 못했었죠.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닭이 뭐 10,000수 나가던 게 뭐 3,000수, 2,000수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유지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진짜 그 당시에는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AI가 터지면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생길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행히 또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또 그 매스컴에서 정보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또 항상 들으면 위기가 AI, 광우병, 그다음에 파동들 있잖아요. 쓰레기 만두 파동, 뭐 또 김치 파동, 뭐 마늘 파동, 이 파동 때 항상 힘들어 하더라고요. 전부 다 먹는 장사들은 전부 다. 그리고 또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덥다 보면 닭이 많이 이제 폐사가 되죠. 그럴 때 이제 또 한 번씩 위기는 오고 있죠. 야, 재미있네요. 그래도. 네, 굉장히 듣고 있으면 네. 야, 막 이렇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막 그런 뭐랄까 용기, 도전심이 막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지금 한 400개 정도 되면 그럼 공장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한약재에다가 초벌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하시겠네요. 다. 그리고 이제 기계도 공급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 소스도 공급하고. 부자재. 매출이 상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상당하지는 않아. 왜 안 밝히시지? 한 300~400억은 충분히 하십니까? 그렇게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와, 그래도 400호점이라고 해서 나는 그게 수수료 마진만 하는군요. 전체 매출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전체 매출이죠. 전체 매출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닭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뭐 17,000원, 16,000원 그렇잖아요. 그런 매출이 아니고 저희는 그냥 원가에서 이제 조금 마진 붙이고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매출이 크지는 않죠. 그렇지만 안정적이다. 네네. 신제품도 만들었다면서요? 신제품은 늘 만들어요. 저희가. 어떤 신제품 만들었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매운맛하고 또 이제 담백한 맛, 뭐 후라이드 이런 종류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간장으로. 간장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바비큐를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간장으로 하는 걸 이렇게 물론 이제 닭을 한 적은 없는데 다른 거 뭐
돼지고기를 간장으로 소스를 만들어서 굽는 것도 본 적이 네, 있어요. 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신제품도 만들고 또 요새 이제 젊은 층이 좋아하시는 그 치즈, 네. 예, 폰즈 같은 그런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이제 신제품이 나오고 있고. 젊은 층은 저는 아니네요. 예,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 개발팀이 있어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죠.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는 뭐예요? 저희는 단연 한식 바베큐, 매운맛. 아. 네, 이게 단연 인기예요. 단연 인기. 네, 네. 네. 저희 그 매장에서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 메뉴가. 네, 손님들이 이 맛에 예, 이렇게 매료되셔가지고 그 매니아층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매니아분들이 그 막 그 사진 찍어서 막 올리시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신 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무슨 마약 놓느냐, 이걸 안 먹으면 중독성이 있다는 네, 거죠? 막 중독성이 있다고 막 안 먹으면 먹고 싶어서 하는데 여기다 마약 놓느냐고 막 그래요. 네, 그러신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그 매니아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자신감이 펄펄 넘치시겠네요.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제일 기분 좋죠. 네. 네. 앞으로 꿈도 많으시겠어요?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그전에는 네. 그냥 막 앞만 보고 이렇게 이제 달려왔잖아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는 제가 40대 후반까지는 제 나이 수를 셌는데 50 넘어서부터는 안 세봤어요. 지금 쉰이 넘었어요? 네. 오. 근데 그렇게 이제 안 보이시는데 전혀.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뒤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외국으로 진출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서부터 이제 그 단계를 밟아가는 이제 그 시점을 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해외 진출 원년이다. 네네. 아, 올해가. 네네. 그럼 잘 출연하신 거네. 네. 그 매일경제 TV 출연하고 나서 해외 우리가 처음 네. 나갔다. 이거 우리도 이제 기억이 남는 회사가 되는 거고. 네. 예. 근데 저희가 중국에는 사실 있어요. 중국엔 있어요? 네네. 또 아니네. 들었다 놨다 하시네 저를.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중국에 이제 나갔을 때 이제 심양, 청도, 청양 이렇게 나갔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가 아직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가 한 2000년도에 그때 정도 나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이 이렇게 경제가 막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게 좀 비싸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체인화가 이렇게 빨리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거긴 또 한국 그 교민들이 많이 사시니까 그 향수에 젖으셔가지고 많이들 드시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체인으로 이렇게 활성화는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걸 토대로 해서 외국에 이제 우리가 진출을 해서 좀 더 넓게 예,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원료로 하는 음식들은 나가면 예. 제약이 많아요. 네. 뭐 이슬람교는 일단 뭐 아예 안 먹잖아요. 힌두교는 또 소고기를 안 먹고 이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이 치킨 닭 시장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네.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리도 좋고 아시아 쪽 분들이 굉장히 또 치킨을 좋아하시잖아요. 또 한국의 스파이시 그러니까 매운맛이 네. 좀 독특하답니다. 네. 이게 깊게 매운맛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베트남에서 나오는 왜 그 고추 네네. 먹어보면 그거는 얕은데 굉장히 맵잖아요. 네네. 네, 그런 맛이 좀 남달라서 한국을 좋아한다고 저는 합니다. 네. 하여튼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네.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